시작하겠습니다. 지수 함수죠. 단원 이름은 지수함수고, 지수함수를 우리가 둘로 나누어서 요 앞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쪼개어 한 파트의 문제로 보았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이후인 두 번째, 세 번째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자를 수 있는 단원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수 방정식이든 지수 부등식이든 여기에서의 풀이의 그 가운데를 꿰뚫고 있는 핵심의 맥락은 그래프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여러 차례. 그래프다.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다 그래프 단원이다. 그러니 그 앞에 있는 지수함수의 그래프 단원이 그냥 이어져 오는 내용이고, 앞 단원의 학습이 충분히 되었다면 이 뒷 단원을 푸는데도 별 문제가 없어야 맞다. 자, 질문. 자기가 좀 앞번호다 싶으면 먼저 말해보지 그래요? 너무 깊었는데. 그래요? 그러면 뒤로 갈까요? 24번이요. 24번. 우리가 그 방부등식 때 아니 지수함수의 그래프 때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 아이고 씨, 얘가 다 됐나? 강조해서 이야기했었던 치환의 경우 3의 x승이 t다. 당연한 얘기죠. 3의 2x승이고 3의 x승이니까 치환하여 2차 방정식을 만드는데, 중요한 건 이 녀석의 변형이라고 그랬고, 얘는 t 이퀄 3의 x승의 그래프에 x의 커튼이 없어요. x의 커튼이 없다는 얘기는 실수 전체로 펼쳐졌다는 얘기고, 따라서 치역은 0의 윗부분, 즉 0보다 크다라고 했고, 요 정도는 이제 이걸 하면서 이렇게 반사적으로 써줘도 좋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에 의해 t제곱 마이너스 3t, 뭐 이걸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해도 좋고 는 a라고 해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면 우리가 바로 판별식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판별식을 바로 쓰는 것이 실제로 이 문제의 정답의 풀이일 수 있어. 하지만 바로는 아니다. 바로는 아니다. 뭔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뭔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다. 그 확인이라 함은 이거죠. 이 2차 방정식이 t축에 대한, 가로축 t축에 대한 하나의 2차 함수라면 그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게 되는 교점이 두 개 생겨라 이런 말인데, 문제는 이쪽에 생기면 무효라는 거예요. 무연근이라고요. t가 양수 쪽에,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엄밀하게 말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고 요 녀석 t에 대한 방정식으로 얘기하면 서로 다른 두 양근이라고요. 서로 다른 두 양근. 그러니까 단순히 판별식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단순히 판별식만 하면 얘가 대칭축이 지금 2분의 3에 있단 말이에요. 대칭축이 2분의 3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두근이 되기를 바라는 거지. 근데 단순히 판별식이 0보다 크다만 쓰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면 t는 두 근을 갖는 게 맞는데 그 중 한 근이 음수가 되면서 이 범위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무연근이라는 애로 나가 떨어진다고요. 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은 x값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할 때 이 근은 x값을 말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는 t의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고, 그럼 그 두 개를 연동시켜서 양수인 t 두 개가 생기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그냥 판별식은 당연한 건데 b제곱 마이너스 4ac, 4a가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커서 두 실근을 갖는 건 당연한 건데 그냥 갖는 게 아니고 여기 0, 0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여야만 그 전에 올라가면서 근을 갖지. 예, 이 상태하고 이 상태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0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냐 음수냐예요. 양수냐 음수냐. 그러니까 저 녀석을 f라고 했을 때 두 번째 f0의 값이 f0 하면 0, 0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의 값이 양수여야 한다. 양수여야 한다. 주성이 왜 집중이 안 돼? 너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야. 금방 시험 칠 거야. 여기서 이 양수여야 한다에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여기 등호를 넣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넣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한마디로 여기서 이렇게 지나간 애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두 개의 실근으로 인정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어느 쪽? 안 되죠. 각자 자신의 대답을 다 준비하세요. 된다, 안 된다. 내 말 듣고 그제서야 납득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다음번에도 니네 생각은 안 떠올라. 자, 된다, 안 된다. 응? 강호 안 돼. 강호는 안 된다. 우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안 돼요. 안 돼요에는 항상 왜가 필요하지. 왜? t가 0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쳐다보려는 커튼이 0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0까지는 안 쳐다보는 거야. 이 아이가 0을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러면 거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근으로 안 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갔으면 넣어도 돼요. 그런데 내 정의역이 0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t equal 0도 근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하니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뒤집어주면 a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4분의 9의 사이에 있어야 한다. 마이너스 4분의 9에서 0 사이에 있어야 된다. 대부분 판별식만 써서 이걸 못 구해요. 이걸 못 구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실은 니네가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풀어주긴 했는데 좀 더 뭐랄까 고삼스럽고 바람직한 풀이는 y는 a. 그렇죠. 이거를 t제곱 마이너스 3t는 a 이게 조금 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 a는 가로축이 t축이고 t제곱 마이너스 3t면 t와 t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0과 3을 근으로 하는 2차 함수가 되는데요. 2차 함수가 되는데 여기 구멍을 뻥 뚫고 여기서부터는 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거기다가 y는 a 가로선을 하나 두어서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여기서는 안 만나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나고 여기서부터 한 점이 되어서 계속 올라가면 한 점이 된다. 근의 개수를 이렇게 서칭하면서 다닐 수가 있다고. 서칭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A는 이렇게 해야만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다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이라는 높이에서부터 이거 꼭지점의 높이까지 다녀야 되는데 여기 꼭지점이 축에 있으니까 2분의 3을 여기다 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그냥 내가 이 그림을 눈으로 보면서 아 A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높고 0보다는 낮아야 돼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죠. 이게 좀 더 미적분을 하는 수투를 하는 고삼스러운 답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같은 방향에서 이놈도 내가 치환을 하는 건 당연한데 2의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하는 건 당연한데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까지를 한 동작으로 항상 생각하시라고요. 한 동작으로. 이 아이는 특이하게 그림을 못 그려요. t는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하면 이거 어떻게 그리는 거지? 싶어요. 예. 못 그려요. 물론 2의 x승과 2의 마이너스 x승을 그린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하는 방식, 그러니까 y값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보면 여기 있는 1이 두 번 더해진 2부터 요렇게 되는 그래프겠거니 하는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양수이고 역수관계인 이 두 수는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 2x, 2x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걸 t라고 하면 t는 언제나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자동빵이 생긴다고 이게. 자동빵. 그러니까 이런 애가 종류가 많으냐? 아니라니까. 그냥 3의 x승, 3의 마이너스 x승, 5의 x승, 5의 마이너스 x승 맨날 이거예요. 맨날. 딴 종류가 없어. 예, 그러니까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를 그냥 이렇게 붙여놓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이 녀석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다들 알죠?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녀석 두 개 묶어보면 마이너스 2로 묶은 t가 돼요. 그리고 더하기 k는 0으로 바뀌니까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k 마이너스 2가 이퀄 0가 t가 2보다 큰 선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실근은 x값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x값이 존재하려면 t값이 있어야 하고 그 t값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고요. 그러니 얘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t축을 그리고 2라는 아이에서 선을 그어서 여기를 버릴 거예요. 여기를 버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건 이 t에 대한 2차 함수가 어떻게든 이 오른쪽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여기서 근을 하나, 최소한 하나 가져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프로 이해를 하면 빠르다니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그렸느냐? 지금 난 뭘 봤어? 뭘 봤을까? 2차 함수를 그리려면 항상 확인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꼭지점은 마지막에. 근데 그림을 그릴 땐 꼭지점 같은 거 잘 안 봐. 대칭축 얘들아. 대칭축. 제일 먼저 보는 건 얘고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폭은 어느 정도 된다. 제일 먼저 보는 건 여기 있는 숫자와 부호고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게 대칭축이에요. 마이너스 2a분의 b. 다시 여기 있는 숫자를 두 배 해 그리고 얘를 나누고 반대 부호. 지성아 여기 있는 거 두 배 하면 얼마야? 이렇게 나눠봐 얼마야? 거기서 반대 부호. 그게 축이라고. 훈련을 해야 돼. 나 과거형으로 말할 뻔했어. 예. 사실은 고1 때 이게 충분히 훈련이 됐어야 된다고. 축을 확인하는 훈련. 두 배 나누고 반대부 하면 이 녀석은 자신의 대칭축이 언제나 1에 꽂혀 있는 애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얘는 움직여봐야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는 애라고. 움직여봐야 여기다가 이렇게 레일을 깔고 꼭지점을 이 상태에서밖에 이렇게 위아래로밖에 못 움직이는 애라고. 그러니까 이건 판별식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예,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럼 두근을 가져? 두근을 가진다 한들 2보다 작으면 쓸모가 없는 걸. 그러니 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충분히 내려가서 이 오른쪽에서 얘가 올라와 근을 가지려면
근을 가지려면 그때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2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가 아니고 음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을 ft라고 했을 때 f2 값이 0보다 낮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 순간에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있다고 그랬지? 등호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한마디로 얘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그것이 근으로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 되죠. 돼? 서연아, 돼? 안 돼? 안 되면 왜 안 돼? 되면 왜 돼? 이제 마음이 콩밭에가 있네, 저기. t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2를 봐요, 안 봐요? 2가 내 관찰 대상이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 줘도 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호를 넣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보려는 아이가 그 경계값을 포함하고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여기 시작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오른쪽에 근이 생겨요. 어처구니 없게도 이게 적어도 하나의 실근 이랬는데 적어도 하나의 실근 그럼 느낌이 두 개를 가질 수도 있는데 하나만 가져도 돼 뭐 이런 느낌이잖아. 예, 근데 지금 그림 상태 보시면 절대로 두 근 못 갖습니다. 절대로 두 근을 못 가져요. 한 근은 이미 2보다 작은 쪽에 생기기로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2를 집어넣은 결과 4 빼기 4, 0, k-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왜 지금 마지막 순간을 내가 이렇게 계속 길게 끄는지 알겠어? 강조하는지 알겠어? 얘들아, 나중에 이렇게 해서 틀리잖아? 그냥 틀린 거야. 마이너스 1점 감점 이런 거 아니라고. 그냥 틀린 거야. 보기에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체크하는 순간 그냥 틀린 거야. 4점 몇 점이 날아가는 거야. 등호 하나 때문에. 그리고 매년 일어나는 일이야. 매년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애들이 생겨. 등호 하나 챙겼다 안 챙겼다. 실수했어요? 한 끗 차이 같아? 아니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 부등식이나 방정식에서 경계를 살피는 건 그냥 맞고 틀리고를 결정하는 4점 몇 점. 계속 강조하고 있다. 제발 틀려오지 말아라. 또 질문. 32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저놈의 저게 문제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근데 이걸 질문한다는 건 무슨 의미지? 이거 내가 늘 얘기하는 그 최악의 코스. 잘못된 풀이를 했는데 답이 맞아버리는 케이스. 그리고 해설을 확인 안 해. 해설을 확인 안 하면 그냥 각인이 되죠. 나의 잘못된 풀이가.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풀이를 해도 정답이 나와요. t제곱 마이너스 2at 더하기 9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하여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위로 띄우면 된다. 그래서 판별식을 딱 써.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2차 함수가 요 위로 뜨는 게 판별식 0보다 작은 거야. 큰 게 아니고. 예,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이다. 이런 다음에 그 a의 최대값 구하랬으니까 3. 이러면 답이 3이 맞거든. 근데 이거 뭘 틀린 거냐면 이쪽 범위가 없어요. 예, 만약에 이 질문이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가 아니고 a의 조건을 구하시오 또는 a의 부등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면 정답은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하면 틀린 답이에요. 틀린 답. 자, 정해를 풀어볼게요. 정해로 풀어볼게요. 이놈의 모든 실수 x에 좀 당하지 말라니까. x는 모든 실수가 맞지. 그런데 우리는 3의 x승을 t로 치환할 거고 t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가져요. 따라서 이쪽에 있는 부등식인 t제곱 마이너스 2at 더하기 9는 이 2차 부등식은 예, 모든 실수 x가 아니고 모든 양수 t에 대하여여야 해요. 예, 이놈이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성립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나는 이 녀석을 ft라 했을 때 ft라고 했을 때 t의 0의 오른쪽만을 볼 거고요. 왼쪽 버릴 거예요. 네, 왼쪽 버렸을 때 내가 이쪽을 쳐다봤을 때 이 2차 함수가 x축, 즉 가로축보다 밑으로 내려오는 거 없이 위로만 있어야 된다. 라고 할 때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 그지?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뭘 전제로 하는 거야? 대칭축이? 이쪽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성아 이거 대칭축 얼마야? 1이요. A. 네, 대칭축이 A예요. A. A는 모르는 거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A가 양수, 대칭축이 양수면 얘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하면 이쪽을 버렸는데 대칭축 A가 일로 와 있는 거지. 그럼 두 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대칭축 A가 진짜로 내가 쳐다보고 있는 안으로 들어오면 이때는 꼭지점이 최소값이 돼요. 그죠? 꼭지점이 최소값이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최소값이 얼마냐면 9-a제곱인데 이거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하면 이 꼭지점이 9-a제곱인데 이 9-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곧 판별식이고 이거를 얘를 a제곱 마이너스 9로 쓰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꼭지점으로 얘기하면 9-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3에서 a가 3 사이 이렇게가 나와요. 그리고 등호는 어느 쪽 한쪽에나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건은 판별식하고 무관한 얘기라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이 안 닿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서 쳐다보기에는 이거 위에 있죠.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커서 두근을 가져도 0 전에 얘가 올라가 주기만 하면 이거 t보다 높이 있는 걸 얼마든지 만족을 한다고. 한마디로 내가 보이는 쪽에서의 최소값, 이 최소값이 f0인데 이 f0인 9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요. 9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이 뭐야? 내 질문이 되게 이상했지? 나한테 그렇게 물어야지. 9는 원래 0보다 큰데요, 선생님. 이렇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F0은 늘 9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칭축이 왼쪽에 있으면 이 대칭축이 멀리 가건 더 멀리 가건 가까이 붙건 아무 상관없이 나는 여기 9를 지나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 X축보다 떠야 된다라는 조건이 무조건 만족이 되는 거죠. 무조건. 무조건이 아니고 이 조건만 만족이 된다면. 대칭축이 0의 왼쪽에 있으면 항상 참이에요. 그러므로 예, 이 조건하고 여기 나온 답하고의 교집합이 얼마예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A지. 예, 5월 A는 0보다 작다입니다. A가 0보다 작으면 항상 참이에요.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 해를 생각하면 0에서 3 사이였다가 0 포함, 불포함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여기 전체가 합집합이 되니까 정답은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라고. 이래 놓고 최대값을 3이라고 그래야지. 제발 부탁. 제발 부탁. 준영아, 딱 눈치상 이런 류의 문제는 몇 번에 나오겠냐? 14번? 객관식으로 안 내. 이런 문제는 주관식으로 낸단 말이야. 항상 서술형에 낸다고. 어? 경우를 나누는 걸 제일 좋아해요, 서술형이. 왜? 선생님 몇 분이서 몇백 명치의 논술형 답을 봐야 돼, 얘들아. 굉장히 피곤한 일이다.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얘가 맞았다 틀렸다 또는 얘가 옳게 갔다 그르게 갔다를 아주 잽싸게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답지에 경우가 탁 나눠져 있는 거야. 답지에 선이 그어져 있는 거야. 그걸 딱 보면서 아, 이 새끼 맞게 갔군. 아, 얘는 글렀네. 바로 결정해, 바로. 그리고 선을 그어서 두 교류로 나눈 애들 것만 자세히 보는 거야. 아예 분류 자체를 못한 애는 이걸 맞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몇 줄 썼으면 그냥 1점. 응? 그래서 논술형이 좋아한다고. 졸려 죽네? 좋아 뭐. 36번이요. 너 물어본 다음에 잘 거잖아. 제가 질문하는 게 끝까지 질문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문제가. 이것의 해가 이것일 때 이만큼으로 A와 B를 구하는 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다시 A와 B가 구해져서 여기 들어갔을 때 이 녀석의 해를 구하는 또 한 문제가 들어있는 거고요. 근데 어렵지 않은 두 문제이기 때문에 예, 순차적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된 애 있잖아. 만약에 이렇게 된 부등식에 해가 있다. 그럼 이걸로 x에 대한 2차 부등식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거 넣어서 0 되는 애 하고 이거 넣어서 0 되는 애 두 개 곱하고 이렇게 뭔가의 사이 값이 부등식이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2차 부등식 만드는 법. 응? 2차 부등식 만드는 법. 다시 알파와 베타 사이가 근이다 라고 하면 이 알파와 베타로 2차 부등식 만드는 법이 A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니까 x-알파, x-베타 0보다 작다 이렇게 한다고요. A를 양수라고 전제하고. 뭐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A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하나 더 착안을 해서 실제로 이 부등식은 뭘 푼 거냐면 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는 0보다 작다를 푼 거죠. 그러면 그 해는
t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다. 요렇게 해가 나와야 되는 거죠. 난 지금 뭘 t로 치환했지? 2의 x승을 t로 치환했죠. 2의 x승을 t로 치환했죠.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면서 얘를 t에 대한 부등식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요. 우선이라고. 예, 그러면 2의 x승을 t로 치환했으니까 여기서는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왜냐면 지수함수가 증가함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네 세 녀석을 2의 마이너스 1승, 2의 x승, 2의 0승 이렇게 마이너스 1을 2의 지수에, x를 2의 지수에, 0을 2의 지수에 올려주면 이 밑이 1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부동호가 그대로 유지된다.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알고 보면 2의 x승이 t니까 이게 t고, 따라서 t는 2분의 1에서 2의 0승이니까 1 사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고 그 해가 이거니까, 게다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라는 걸 아니까 2분의 1에서 1 사이다의 t로 2차 부등식을 만들면 t-2분의 1, t-1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이걸 전개하면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 더하기 2분의 1이 0보다 작다가 되고, 따라서 쟤랑 계수 비교를 하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b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문제 푼 거야. 그런 다음 이쪽으로 가서 4분의 1의 x승 마이너스 2분의 9의 2분의 1의 x승 b 대신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더하기 2는 0보다 작다를 푸시면 돼요. 지금부터. 어렵나? 별로 안 어렵잖아요. t는 한번 썼으니까 아이 귀찮은데 그냥 풀어. 시원해서 푸는 건데 뭐. 이게 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자, 또 더 추가 질문. 여기는 지금 원본에서 해도 돼요. 원본에서 해도 되는데 원본 42번, 43번이요. 41 42번만요. 지난주에 나눠줬던 원본 프린트 42번이 질문으로 나와서 풀어주겠습니다. 여기도 결국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 얘가 x라는 애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방정식이라고 하면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 뭐에 대한? x에 대한. 제발 잊지 마. 실제로 수능에는 이거 방정식이라고 안 써요. 이게 a에 대한 방정식이면 어쩌려고 이렇게 써. 그러니까 수능같이 소송이 안 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문제들은 그 용어를 정확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알고 있으면 돼요. 미지수나 변수가 많이 돌아다닐 때 우리가 관습적으로 이걸 당연히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이건 a에 대한 방정식이면요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에요. 만약 여기다가 a에 대한이라고 썼으면 니네를 엿먹이려면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근데 누구나 다 방정식이라고 쓰면 x값인 줄 아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건데,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표현이에요. x에 대한 방정식이 맞고요. x에 대한 방정식에서 두 실근 그러면 이 근은 무슨 값이라고? x에 대한 방정식에서 실근 그러면 그 근은 무슨 값이라고? x값이라고. 제발 x에 대한 방정식의 근은 x값인 거야.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나오면 그 대상이 누구야? 질량이어야지. 단위가 킬로그램인데 대상이 길이면 되겠냐? 똑같은 거야. x에 대한 방정식에서 실근은 x 값이에요. 이런 문제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치환을 해놓고 치환을 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은 채 여기서도 두실근이 1대2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1대2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두실근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알파와 2알파 이렇게 갖다 놓고 근각계수와의 관계 쓰면 답이 나오나. 이 방정식의 근은 t 값이지 얘들아. 되게 많이 하는 실수야.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가져봐요. 두 실근의 비가 1대2이다 그러면 좋아. 알파와 2알파야. 좋아. 알파와 2알파야. 그런데 그 값은 x 값이야. 따라서 내가 4의 x승을 t로 치환했으면 여기서의 두 근은 여기서 두 근은 t 값이죠. 이건 t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 4의 알파승과 4의 2알파승이 되는 겁니다. 이 알파와 2알파인 x값이 여기에 들어가줘야 그게 t값이라고요. 그러니 여기서 맺어지는 근각계수와의 관계는 4의 알파승 더하기 4의 2알파승은 마이너스 4a이다고요. 어쭈 승범아. 다고요. 그 다음에 4의 알파승 곱하기 4의 2알파승은 그게 44 마이너스 4a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알파와 a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든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마이너스 4a 자리에 이거 두 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4의 알파승 치환해서 3차 방정식 형태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4의 알파승 은을 정리한 다음에 여기서 4의 알파승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a 값을 먼저 구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가능. 그러나 핵심을 이걸 틀리는 자들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항상 x 값과 t 값을 구분 못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당장에 명칭을 붙여주면 얘들아, 이건 지수방정식이고 이건 2차 방정식이야. 방정식 종류가 아예 다른 거라고. 또 43번이 아까 풀어준 그 문제 아니? 그래가지고 맞다. 57만. 승범이는 언제 정신을 차리려나. x equal n이 두 함수와 만나는 점을 각각 a,n, b,n이라 하자. 선분 a,n, b,n에 있는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를 fn이라고 할 때 fn과 fn 플러스 1이 서로 같다를 만족시키는 최소값은, 우리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군요. 자, 대강 구도를 잡아봅시다. 대강. 이걸 아주 정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랬다가는 문제 파악 자체가 안 되니까 여기서 대강이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의 구도를 보는 거예요. 이 그래프의 구도. 이 그래프의 구도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3이라는 미친가, 3이라는 미친가, 이 지수함수의 밑은 얼마인가. 승범아, 자다 일어났으니까 말해봐. 이 지수함수의 밑이 얼마야? 틀렸어. 내가 밑이라는 말을 정의해 준 적이 있는데, 서연아, 서연이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맞아요. 9분의 1이에요. x 앞 계수까지를 묶어서 이 지수의 밑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등비수열 배울 때 배웠잖아. 어디까지를 공비라고 하는가. 응? R에 AN 더하기 B 이렇게 나오면 등비수열인데 인마의 공비는 여기까지가 공비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그러니 이 녀석의 밑은 9분의 1이야. 다시 말해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란 얘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9 했으니까 뭐 양옆으로 움직이는 건 잘 모르겠고 어차피 눈에 띄지도 않고 마이너스 9라고 그랬으니까 밑에 가서 마이너스 9의 위치에 점근선이 생겨나는 마이너스 9 위치에 점근선이 생겨나는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 하나. 그 다음 그럼 똑같은 얘기로 이놈의 밑은 얼만데?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인데 그 함수의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함수 앞에, 함수 덩어리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X축 대칭이동. 그럼 이렇게 내려가던 애가 대칭이 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오는 애가 더하기 12. 이거를 12-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지수함수를 그리는 입장에서 보면 이 12는 뒤에서 더하기 12인 거지. 더하기 12. 그러니까 또한 이 위쪽에 올라가서 12라는 곳에 점근선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지수함수. 대략 이런 구도라는 거예요. 대략 이런 구도고 이 x 이퀄 n이라는 직선은 y는 n이 아니잖아. x는 n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n인 거예요. 여기 n, x좌표가 n인 상태에서 위아래로 그어지는 선이고 이 녀석이 여기와 여기와 각각 만나는 점을 an, bn이라고 했을 때 이 선분 an, bn 요 안에 있는 정수점, 이걸 이제 격자점이라고 하는데, 격자점. 여기 뭐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겠지? 이렇겠지? 그거의 개수를 fn개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n이면 fn개라고 하겠대. 그럼 여기서 봐봐. 요 가까운 자리에서 보자. 여기 있던 n하고 그 옆에 있는 n하고, 예를 들어 1하고 2하고 개수 차이가 날까 안 날까, 이거? 왜 안 나지? 누가 봐도 넓은데 새끼야. 야, 분위기와 뉘앙스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대답을 해야지. 아니 지금 내가 여기 꼭지점으로부터 가까운 데를 잡자고 그랬잖아. 그러면 0이었던 간격이 이 지수함수가 얼마나 빠르게 벌어지는 애냐. 조금만 옆으로 가도 펑펑펑펑 벌어져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점의 개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 급격하게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태인 애가 태반일 거라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런 상태인 애가 태반일 건데 얘가 이제 한번 통박을 봐봐. n이 점점 오른쪽으로 간다. 그 사이에 있는 정수 격자점을 세기 시작한다. 그런데 어떤 애하고 그 옆에 있는 정수하고 차이가 안 난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평행은 안 나와. 얘는 감소함수고 얘는 증가함수인데 평행이 어떻게 나와? 나의 제자들의 응? 그렇지. 아, 나의 제자들의 창의력 어떡할 거야 진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있잖아. 점근선이라는 건 걔한테 영원히 접근하면서 닿지 않는 선이잖아. 근데 얘는 그 사이에 정수인 점의 개수를 물었다고. 그러면 있잖아.
어느 순간 진짜 멀리 온 여기 어느 순간에 저 fx라는 놈은 저 위에 있는 함수는 끽해봐야 이 마이너스 9에서 0.0000000 몇 정도 올라와 있는 점일 거야. 그리고 얘는 12에서 0.00000 몇 점 내려와 있는 점일 거야. 그러면 이 사이는 몇 개일까, 정수점이? 이 위에 최초 정수가 아마 마이너스 8일 거고요. 최대 정수가 11일 거라고. 왜냐면 12가 정근선이니까. 에이? 그러니까 몇 개야 이거? 20개. 둘이 빼서 1 더하면 20개죠. 이게 20개일 텐데 이거 한 칸 옆으로 간다 한들 20개가 변하겠냐? 안 변하겠지. 왜냐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옮겨봐야 0.00000 몇 더 내려가는 거거든. 어차피 이 마이너스 8이라는 점으로부터는 많이 멀어진 이유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 점근선이라는 애가 그런 애라고. 점근선이라는 애가.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요 라인이 언제 언제 플러스 11을 통과해서 가느냐를 찾아야 되는 거라고. 최초의 11이라는 애를 통과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 왜냐면 그 이후부터는 이 bn이라는 점이 어디에 있어도 최대 정수가 11일 테니. 마찬가지 이 함수가 밑으로 꼬라박는데 언제 마이너스 8을 지나가냐, 그걸 세야 된다고. 그걸 봐야 된다고. 그래야 얘가 아무리 내려가도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서 정수를 못 만나게 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 두 개의 라인이 안 맞을 수 있겠죠? 동시에 딱 통과하면 모르겠는데 두 개의 라인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요렇게가 되는 첫 번째,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8이든 11이든 만나는 그 첫 번째와 그 다음 번째를 세보면 되는 거죠.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이해하나? 정근선이랑 차이가 1보다 작아지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점근선이라는 애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그 바로 아래, 점근선 바로 아래에 있는 가상의 라인이 내가 정수라고 셀 수 있는 최대의 숫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리 이거 마이너스 8 되는 x값하고 이거 11 되는 x값 찾으라고. 그 얘기라고요. 그럼 얼마야? 1은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 얼마 안 가서 나오네. 이건 4네, 4. 이 녀석은 x 이퀄 4일 때 최초로 11에 가서 닿아요. 얘는 넘어오면 1. 2분의 11. 5.5네. 5.5일 때 11에 닿아요. 그럼 제가 먼저 닿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제 맞춰서 딱 그 부분만 필요해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11, 12라는 선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9라는 점근선이 있고 한 그래프는 어느 놈이라고 그랬어? 얘는 여기 마이너스 8 여기 11 했는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에 닿게 되는 자리가 5.5 그러니까
5일 때는 요거 위에 있다가 6일 때는 얘를 이렇게 통과해서 내려가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얼마일 때? 4일 때. 4일 때 여기가 4면 4일 때 이미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 버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애는 여기를 내가 그 다음 5, 그 다음 6, 그 다음 7, 그 다음 8을 아무리 잡아도 자기의 정수가 다 1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2는 될 수가 없으니. 이해되나? 그럼 이제 이 4에 4, 5, 6 여기서부터 이제 fn과 fn 플러스 1이 같아지는 애가 생기겠지. 그걸 확인해 보려면 이게 4일 때 얼마인가 보시면 돼요. 4일 때 얼마인지 확인. 4, 3의 3승, 27, 마이너스 9, 18. 여기가 4일 때, 4일 때 벌써 18이야? 거기다가 넣는 게 아니라 5.5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아니, 맞네. 4일 때 저 아이는 18이야, 18 높이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수함수가 얼마나 급격하게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럼 이건 세볼 필요도 없는 거고. 5일 때. 어떻게 18이면 저기가 12인데 어? 저기가 10인데 어떻게 18이고 이게 4 넣었을 때 얼마냐고. 4 넣었을 때 18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10이니까 여기 있다고 점이. 아니, 그러니까 셀 필요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푸악 하고 떨어지는 거라고. 지수함수란 게 원래 그렇게 변해,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5일 때 얼마라고? 5일 때? 5일 때 마이너스 6이야. 요 값이 마이너스 6. 그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벌써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6 사이도 두 개의 격차가 나죠. 그러니까 6으로 떨어졌을 때 그제서야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예, 요 라인 6일 때의 라인에서부터야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해서 요 20개가 그제서부터야 같아지는 거죠. 6이나 7이나 이런 거야. 6이나 7이나 얘네 6 넣나 7 넣나 20개야. 왜냐하면 이건 계속 이렇게 가도 격자점으로 정수계는 이게 다니까. 11부터 8, 마이너스 8까지가 다니까. 정수가 똑같아. 응? 그러니까 요 사이에 정수가 없잖아. 11과 12 사이에. 나 사실은 아까부터 좀 깨달았으면 싶은데 답을 내줄 때까지 알겠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야. 지수함수라는 게 원래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애가 아니라고. 여기서 잠깐 이런 다음에 부악 이렇게 떨어지는 게 지수함수예요. 여기서도 아마 그럴 거야. 여기서도 미친 듯이 이렇게 벌어질 걸.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처럼 이게 급하게 올라가고 급하게 내려가는 애 사이사이에 정수를 벌리는데 그게 한 번 있는 개수랑 그 옆에 있는 개수가 똑같길 바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점근선 근처에 가서 더 이상 정수가 없을 때 그때 이제 6이나 7이나 8이나 9나 다 20개야 이렇게 알아본다는 거지. 격자점 문제가 수능에서 사라진 지 한 15년이 돼가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다시 부활하네요. 매년 불안에 떠는데 매년 안 나오고 있어. 어쨌든. 자. 언제나 조용히 있는 승범이, 서연이, 준영이
지성이 니들 몫을 좀 챙겨가지 그러냐? 47번. 뭐라고? 47번. 이 나름 연립부등식이에요. 원래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푸는 게 정상인 거야. 정상인 건데 밑을 통일시킬 수만 있으면 한 방에 풀어도 돼요. 한 방에 풀어도 되는데 승범아, 이거 밑이 통일되겠냐 안 되겠냐? 안 돼? 돼요. 심지어 네가 결정할 수도 있어. 밑을 얼마로 결정할래? 2분의 1. 좋아요. 근데 나는 2로 할 거예요. 왜냐면 밑이 1보다 커야 이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이렇게 떨어질 때. 2분의 1로 해도 돼. 4분의 1로 해도 돼. 다 돼. 네가 마음대로 밑을 결정할 수 있어. 근데 기왕이면 1보다 큰 밑으로.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승이 되겠다. 그지?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겠다. 이렇게 되면 얘를 지우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x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지수가 떨어지는데 그때 부등호를 유지해 줘도 된다고요. 웬만하면 한 방에 풀어볼까 했는데 이거는 2차 부등식이라 이렇게 한번 풀고 요렇게 한번 풀고 교집합 하는 게 좋겠어요. 알겠죠? 더 해? 서연이 뭐 없나? 지성이 뭐 궁금했던 거 없나? 아, 저 음흉한 웃음은 이 새끼 졸라 매력적이란 말이지. 그거는 가서 또 저 사회 나가서 여자한테나 하고 나한테는 그런 웃음 보이지 말고 질문을 하라고 이 새끼야. 61번. 자, 반감기 문제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적 있어요. 얼마마다 몇 분의 1, 얼마마다 몇 배, 이런 식으로. 얼마마다 몇 배. 그 배는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마리의 세균이 있는데 1시간마다 3배가 된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냥 A라는 배양액에 대해서 딱 식을 세우면 이런 거야. 초기값, 제일 처음 있었던 값 곱하기 몇 배 하고 시간을 쓰는데 몇 시간마다 하면 1분의, 1시간마다 하면 1분의 t 이렇게. 제일 첫 번째 값 곱하기 몇 배가 된다 할 때 그 몇 배, 그리고 그 배율이 되기 위한 시간. 얼마마다. 이건 1시간마다 3배. 그러니까 1분의 t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럼 똑같이 해볼게. 똑같이. 배양액 B는 90마리의 세균이 있어. 그러면 90 곱하기 지성아. 그지? 그 다음에 몇 배가 돼? 몇 배? 3배가 돼. 3배. 근데 몇 시간마다? 2시간마다. 그러면 2분의 t 이렇게. 알겠어? 1100크렐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는데 이게 5700년마다 반이 돼. 5700년마다 절반이 돼. 그러면 몇 배가 되는 거야? 몇 배? 2분의 1배가 되는 거야. 근데 몇 년마다?
5700년마다 이렇게 시작값, 배율, 그 배율이 되기 위한 시간. 그냥 정해져 있다고, 틀이. 알겠어? 얼마마다 몇 배, 얼마마다 몇 배. 이 두 배양에게 세균의 합이 1620마리 이상이 되려면 t는 얼마나 지나야 하나요? 라고 식을 세운 거예요. 저 문장. A 배양액의 마리수, B 배양액의 마리수, 합이 1620마리. 오케이? 여기까지 알아들어? 그럼 이제 치환해야지 뭐. 3의 2분의 t 치환할까? 3의 1분의 t 치환할까? 1분의 응? 2분의 t. 저 감각하고는 이걸 t로 이걸 x로 치환하면 얘 루트 x 돼요.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더 작은 지수를 치환해야지. 3의 2분의 t승을 x로 치환하면 그러면 얘는 근마의 제곱이 되니까 10x 제곱이 되는 거지. 더하기 90x가 되고 넘어오면 1620이 되고 0보다 크거나 같다. 0, 0, 0 지우면 아주 깔끔한 2차 부등식이에요. 162가 9 차이 나게 쪼개보면 얼마지? 2, 8에 16. 와. 79. 가 있네. 18이랑 18과 9인데? 그렇잖아. 9하고 18하고 9하고 18하고 딱 9 차이 아니에요? 네. 9와 18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x가 음수일 리 없으니 x는 9겠네요. x는 9가 답이고 x는 알고 보면 3의 2분의 t였었으니 4 이상 4시간 이상 지나야 된대. 근데 지성아 여기서 한마디만. 그러면 지금 네가 이걸 치환하거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성공했다 치자. 여기까지는 성공했다 치는데 이게 2분의 t를 치환해서 이게 x제곱이 되는 게 그걸 몰랐다, 못 봤다 라고 하면 이 문제를 못 풀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너희는 이 상태에서 얘가 10과 얘가 90인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지수는 졸라 빨리 커진다고. 지수는 아까 봤잖아. 졸라 빨리 커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10이고 얘가 90인데 1620 되는 것 따위 순식간일 거라는 생각이야. 그러면 넣어야지. t에다가. 그리고 나한테 이거 여기다 1, 3 이런 거 넣으면 이거 루트 3이라는 얘긴데 루트 3 계산 시킬 리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짝수만 넣는 거야. 2, 4, 6, 8 이렇게. 그럼 2번만 넣어봤으면 바로 답 나와요. 1620 넘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t에다가 4를 넣는 거지 이렇게. 그럼 3의 4승이 얼만데? 81. 10 곱하면 810. 벌써 810이야. 벌써 810이고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9, 99, 81, 810 둘이 더하면 1620, 4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발 뭔가 이렇게 공식이나 단원의 마수에 빠져들지 말라고. 수학은 생각보다 심플한 거야. 잘 모르겠으면 넣는 게 정답인 거야. 넣어보는 것이. 알겠지?